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일 수요일 오후 3시 55분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으로 아시아 증시 오늘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유럽도 잠시 후 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밤부터 이제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줄줄이 연속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감이 어쨌네 저쨌네 이런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재 상황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아직까지 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좀 슈팅이 걸려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슈팅이 걸려 있어요. 지금 상승을 하면은 굉장히 크게 오르는 거고 지금 하락을 하면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시장은 이제 오늘 한국 증시까지 이렇게 쭉 상승을 하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그런 증시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다 중요한 지지선들 다 지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시장은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고 시장은 일단 올라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밤부터 중요한 이벤트가 발표가 된다라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의 경험상은 그러한 이벤트들에서 특별한 이변이 있지 않으면 시장은 아마 더 상승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어쩌면은 이번에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 FOMC 회의 그리고 FOMC 회의 끝나고 페이스북 실적 발표 이거 끝나고 애플, 아마존, 구글 실적 발표 그리고 그 각종 고용 지표들 실업률하고 논판 페이롤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어마어마한 오버슈팅을 더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잘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게 현금 비중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슈팅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오르면은 차분하게 오를 수도 없을 거고 아마 또다시 슈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슈팅이라면은 아래쪽으로 여전히 한 번쯤은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현금 잘 아껴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위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고요.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한 달 내내 1월 달부터 해서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슈팅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 정도 이야기까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없고 FOMC 회의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더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좀 마칠까 해요. 일단은 FOMC 회의에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 자체를 봐야 되나요? 그거 아니죠. 어차피 금리 결정은 뻔해요. 이번에 분명 25bp 올릴 거고 그리고 아마도 다음번에 한 번 정도 더 기준금리 올리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아예 이제 인상이 중지가 되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앞으로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는 그거는 시장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미 이번에 25bp 올라갈 거 알고 그리고 이미 이번에 25bp만 올라갈 거 베이비 스텝만 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부터 이미 시장이 반등을 한 거라고요. 이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결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에 좀 잘 봐야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점들인데 이제 그 기대감의 괴리가 크다고요. 기대감의 괴리.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숫자로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거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오늘 나온 데이터인데 이런 거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에서 생각하는 점도표는 지금 이렇게 금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는 요거라는 거죠. 포워드 커브는 요거라는 거죠.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벌써 시장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대감의 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파월 의장이 지금 연준의 생각하고 투자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이 부분 이렇게 생각이 클 때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행히 연준의 생각대로 잘 진행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시장의 생각이 옳은 걸로 결정이 돼서 만약에 이쪽으로 시장이 움직여져 버리면은 이제 이러면 이제 큰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금리 인하를 빨리 원하고 있는 이 시장의 생각을 파월의장이 어떻게 풀어줄 거냐, 이런 부분들 좀 관전 포인트로 잘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포인트, 이게 이제 FOMC 회의에서 잘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거죠. 이제 그 완전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느냐. 지금까지 이제 금리 정책에만 포커스를 시장이 맞췄죠. 근데 이제 뭐 QT라든가 이런 정책에도 이제 시장이 좀 관심을 갖느냐, 이런 여부 좀 관심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기사이긴 한데 다시 한번 갖고 나왔어요. 요거 연준의 월러 이사가 이런 개념을 꺼냈다고요. 뭐 새로운 양적 긴축의 개념이라 해가지고 이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월러 이사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지금 월러 이사가 했던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 FOMC에서 회의에서 실제적으로 거론이 되거나 아니면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하거나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장은 이제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좀 급격하게 좀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 뭐냐? 여긴 이 기사 한번 더 보면 되죠, 그죠? 지급준비금의 영래포 잔고를 같이 합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양적 긴축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양적 긴축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게 왜 충격이냐면, 금리 인하하고 양적 긴축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금리 인하는 유동성 공급하는 거고, 이거는 비둘기적인 완화적인 정책인 거고, QT는 이거는 매파적인 정책, 이거는 어떤 긴축이지 않습니까? 긴축이고 완화인데 긴축과 완화를 동시에 한대요. 이게 경제학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은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죠? 시장은 좀 생각을, 시장은 이런 점을 새로운 재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도 좀 충격일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요 속내에는 뭡니까? 금리 인하하면서 우리 QT도 좀 그만하자, 이런 기대가 사실 좀 깔려 있긴 한 거거든요, 은연중에.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이 같은 정책이죠, 그죠? 금리 인하하고 양적 긴축 중단 혹은 뭐 다시 양적 완화, 이런 게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은 대충 좀 완화적인 거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근데 금리 인하 뭐 이야기는, 금리 인하와 QT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시장의 뒤통수를 치는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러 이사가 뭐 추가적으로 그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QT에다가 좀 힘을 주면서 QT를 뭐 계속 해서 앞으로 2년 반에서 3년 반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만약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FOMC 회의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이 시장이 좀 다시 좀 긴축우려다 이러면서 좀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되겠어요. 네. 이게 이제 시장의 그 고정관념을 깰 것이냐 말 것이냐, QT하고 금리 인하는 같이 갈 수 없다. 근데 만약 이런 게 깨질 수 있냐, 뭐 이런 점들, 그죠? 이런 점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파월 의장은 뭐 근데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면 이제 뭐 특별히 다른 거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파월 의장이 사실 크게 사실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언젠가 했던 이야기인데, 기대 인플레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기대 인플레를 누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는 데는 뭐 물론 우리의 정책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의 생각과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계속 작년부터 해서 시장에다 대고 계속 막 고춧가루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 분위기 들어오시라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이유가 기대 인플레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도 사실 파월 의장은 별로 그렇게 뭐 시장의 우호적인 이야기를 뭐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죠. 이제 지금 문제는 시장이 지난 한 달 동안 급등했는데, 뭐 이러한 급등 이런 거 사실 파월 의장이 아마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저렇게 시장 위험 선호가 뜨겁게 달아올라 버리면은, 그런 점이 이제 다시 인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파월은 뭐 일단 별로 좋은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뭐 어쨌든 뭐요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 자체는 어떻게 됐나요? 인플레 자체는 지금 현재 일단 피크는 쳤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죠? 요거는 현실입니다. 피크는 어느 정도 쳤을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불확실한 점입니다. 피크 쳤다. 근데 피크 쳤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뭐 반드시 뭐 어떤 뭐 주식 같은 것도 아니고 피크를 쳤으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네. 이건 아닐 수도 있죠. 피크를 쳤는데 여기서 안 내려오고 계속 높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찔끔찔끔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찔끔찔끔 내려오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인플레의 앞으로 진행 경로를 모른다는 거 요런 점들 그죠? 이렇기 때문에라도 그죠? 이렇기 때문에라도 아마 파워르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를 눌러야 된다라고 작년에 이야기했던 그걸 잊지 않으셔야 파워르장이 그걸 잊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파워르장은 어쨌든 계속해서 좀 시장에 좀 고춧가루를 좀 뿌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인플레는 현재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점들도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점 정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FOMC 회의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한번 쭉 드려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뭐 QT와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이거예요. 연준에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QT가 인하와 모순적이지 않다라는 논리를 펼칠지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FOMC 회의 있기 전에 유로존 물가 지표들 좀 보시면 되고요. 어제 유로존 GDP 성장률 발표됐는데 뭐 1점 몇 프로 성장했더라고요. 4분기에 예상치보다 그게 조금 상회했던 건가 하긴 한데 근데 지금 보시면 CPI가 근데 9%가 넘어가고 있죠. CPI 9% 넘어가는데 성장률이 뭐 1%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유럽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밤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용 지표는 어차피 뭐 당분간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 높고 그리고 FOMC 회의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뭐 고용 지표고 뭐고 아마 눈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투자자들 눈에요. ISM 제조업 지표 뭐 이런 것도 발표됩니다. 사실 평상시면은 굉장히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지표들이긴 한데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아마 저런 거는 FOMC 회의에 다 묻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FOMC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 포인트들 뭐 그런 데서 충격적인 이야기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통화정책 관련된 이런 거보다는 기업 실적 이런 거에 더 시장이 주목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아무튼 오늘 밤은 FOMC가 있는 날이니까 그거에만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초창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일단 시장은 강합니다. 일단 뭐 특별한 재료 없으면은 아마 더 위로 올려치거나 급등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지지선을 붕괴시킨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말씀들 쭉 좀 드려봤고요. 오늘 밤에 FOMC 회의 이후에 메타, 페이스북 실적 발표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요거 보시면 되고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중요한 지지선 위에 있다고요. 오늘 코스피도 결국은 320일 돌파한착 했죠. 돌파한착 했어요. 돌파한착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 보실 분들은 이 지난번에 1월 31일 날 이 장대음봉 나왔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이거를 믿고 뭔가 해보실 분들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워낙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은 좀 아껴 쓰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든 하여튼 안전한 게 최고예요. 제가 뭐 강력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예전에 할 거면은 뭐 몰빵을 해야 된다. 뭐 욕심 있는 분들은 세게 해라 이런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 타이밍을 노리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실 분들이라도 지금 당장은 타이밍은 뭐 아닐 수 있죠. 아리까리하니까 일단 조금씩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조만간 어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몇 달간 긴 싸움을 이어왔는데 이제 슬슬 본격적인 싸움 시작입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다들 FOMC 회의 있다고 일단 뭐 급등을 멈춰놓은 뭐 요런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뭐 1228원짜리 어떤 작은 어떤 달러 매수의 근거 정도는 있다 말씀드렸고요. 삼국 증시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레벨업 됐고요. 그죠? 요 정도 살펴보면 되고
미국 증시도 그죠? 결과적으로 급등을 멈춰놓은 꼴이 됐어요. 예, 급등 멈춰놓은 꼴이 됐고, 그리고 저 급등이 멈췄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그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방향 전환 의미가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특별히 할 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변동성 지수라든가 뭐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어떤 오랜 방향 전환 고민되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평상시처럼 똑같이 또 뭐 살펴보시면 됩니다. 맨날 했던 이야기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위험 자산들이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증시는 급등하고 있고 뭐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뭐 예를 들면은 뭐 달러 저기 그 유로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짜불짜불 오르고 있다는 예, 그 변동성을 줄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추세 전환되면은 한 달 올랐던 거 하루 이틀 만에 다 되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은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것도 지금 짜불 죽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한번 위로 튀어오르면 하루 이틀 만에 한 달 떨어졌던 거 다 되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변동성 계속 죽이면서 계속 약간 부담스럽게 오르거나 부담스럽게 떨어지는 거는 한 번에 다 되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증시 변동성 커짐과 함께 얘네들도 같이 변동성이 확 커질 수도 있다는 거 골드도 그렇고요. 이런 점들 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요. 뭐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